레이첼이 아침 일찍 경찰을 불렀어요. 경찰이 도착했을 때 그녀는 경찰관들에게 자기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전 박물관에서 일해요. 어제 제가 몇 권의 고서를 집으로 가져왔어요. 조사를 좀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때 정전이 일어났어요. 전 촛불 몇 개를 켜고 일을 계속했어요.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었을 때 검은 마스크를 쓴 사람이 제 머리를 때렸어요. 정신을 차렸을 때 책들은 사라지고 없었어요. 앤더슨 형사는 이 여자를 거짓 신고로 체포했어요. 왜죠? 정전이 되었다면 초인종이 작동하지 않았을 거예요. 은행이 털린 후 경찰은 공원에서 돈이 든 가방을 발견했어요. 선인장 사이에 놓여 있었죠. 경찰관들은 3명의 용의자를 체포했어요. 은행 강도가 누구였는지 아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죠. 누군지 알겠나요? 왼쪽에 있는 남자예요. 그 사람만 긁힌 자국이 있어요. 선인장이 남긴 게 틀림없어요. 브라운 형사는 한 남자가 옷가게에서 나가는 걸 막았어요. 당신이 비싼 장갑을 훔쳤다고 반면이 주장하고 있어요. 이건 제 장갑이에요. 이걸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어요. 라고 그 남자는 소리쳤어요. 하지만 형사는 이 남자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바로 알아챘어요. 어떻게요? 남자는 이 장갑을 쓸 수 없었을 거예요. 둘 다 같은 손이었거든요. 10대 2명이 있는 한 가족이 해변으로 휴가를 갔어요. 거의 해변에 있는 작은 방갈로에서 지냈죠. 처음에는 모든 게 좋았어요. 그런데 도착한 지 이틀 만에 작은 아들이 실종됐어요. 경찰은 4명의 용의자를 데리고 있었어요. 경찰은 남자의 가족들에게 보라고 불렀어요. 아마 누군가를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아들의 실종에 누가 배우로 있었는지 알아내는 데는 10대 아이 엄마는 잠깐 본 걸로도 충분했어요. 누구였을까요? 실종된 아이의 모자를 쓰고 있는 남자요. 마이클이 체육관에서 집으로 가고 있을 때 모든 게 깜깜해졌어요. 정신을 차렸을 때 잠겨있는 방에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문 옆에는 키보드가 달린 컴퓨터가 있었어요. 화면에 수수께끼가 있었죠. 마이클이 정확한 답을 입력하면 문이 열릴 거예요. 그 수수께끼는 이랬어요. 이것은 한 명의 사람을 둘로 만든다. 이것은 무엇일까? 마이클은 정확한 단어를 입력했고 문이 열렸어요. 그는 불려났죠. 정답이 뭐였을까요? 거울이에요. 토마스 데이비스 경찰 형사는 겨울 저녁에 거리를 걷고 있었어요. 갑자기 검은 마스크를 쓴 사람이 창문을 통해 집 밖으로 몰래 나가는 걸 봤어요. 그는 2개의 큰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형사는 그가 강도란 걸 알아차렸죠. 형사는 낯선 사람을 뒤쫓았지만 모퉁이를 돌자 사라졌어요. 토마스는 범인이 이 집들 중 한 곳에 숨어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하지만 어떤 집이죠? 왼쪽에 있는 집은 아니에요. 안에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오른쪽 집으로 이어지는 눈에는 발자국이 없어요. 그 뜻은 꽤 오랫동안 아무도 그곳에 가지 않았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면 가운데 집이 남네요. 올리버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공격을 받아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경찰은 4명의 용의자를 데리고 있었는데 모두 올리버의 이웃이었어요. 아멜리아는 이른 아침부터 공원을 걷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헨리는 자기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아무 소리도 못 들었다고 설명했어요. 제이콥은 자기 차를 수리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소피아는 지난 3시간 동안 목욕을 했었다고 대답했어요. 이 사람들의 손을 보고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지 알아보세요. 차를 수리한 제이콥과 그림을 그리던 헨리가 이렇게 깨끗한 손을 하고 있다는 게 조금 이상해요. 하지만 장갑을 끼고 있을 수도 있어요. 동시에 소피아의 손과 손가락에는 주름이 없어요. 하지만 욕조에서 3시간이 있었다면 그게 자연스러운 피부 반응일 텐데요.
건물을 완성하려면 벽돌이 몇 개 필요한가요? 하나만요. 마지막 거요. 한 남자가 중고차를 사고 싶어 했어요. 1,000만 원짜리 멋진 차를 발견했죠. 그는 그걸 구입했지만 땡전 한 푼도 내지 않았어요. 어떻게 된 거죠? 천만 원을 내는데 땡전 한 푼을 낼 필요는 없어요. 자, 여러분의 수학 실력을 확인해 봅시다. 숫자 4만으로 어떻게 45를 쓸 수 있죠? (44 더하기 44분의 44) 네이슨은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저녁 늦게 집을 몰래 빠져나갔어요. 이 10대는 자기가 아주 조심스럽고 조용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의 가족 모두가 그의 계획을 알고 있었어요. 가족들은 네이슨이 자정에 돌아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내기를 하기로 했죠. 네이슨이 울타리를 오르기 시작했을 때 네이슨을 먼저 본 사람이 승자가 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 사람은 집안일을 안 해도 돼요. 잠들지 않으려고 네이슨의 아빠는 TV를 켰어요. 그 10대 할아버지는 거실에 자리를 잡고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피자를 만들기 위해 부엌으로 갔어요. 그리고 네이슨의 엄마는 자기 방으로 가서 바닥에 앉아 명상을 시작했죠. 때가 되면 누가 먼저 네이슨을 발견하게 될까요? 네이슨의 엄마요. 엄마의 눈은 어둠에 익숙해질 테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볼 수 있을 거예요. 한 대기업 사장이 경찰을 불렀어요. 그는 자기 직원 중 한 명인 빅토리아가 비밀 정보가 든 메모리 카드를 훔쳤다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그걸 경쟁자들에게 팔려고 했었어요. 경찰이 빅토리아의 집에 도착했지만 이 여자는 영장 없이는 경찰을 들여보내주지 않았어요. 경찰관들은 모든 필요한 서류를 챙기러 나와야 했어요. 경찰이 다시 왔을 때 빅토리아는 이미 차를 몰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경찰관들은 이 여자를 체포했어요. 경찰은 그녀의 차와 옷을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포기하려고 할 때쯤 형사들 중 한 명이 빅토리아가 메모리 카드를 어디에 두었는지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알아낼 수 있나요? 경찰이 처음 그녀를 방문했을 때 이 여자는 머리를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후 빅토리아는 머리 스타일을 바꿨어요. 메모리 카드는 똥머리 안에 있어요. 마틴은 버스 정류장을 지나 운전할 때 세 사람이 서 있는 걸 봤어요. 그중 한 명은 마틴을 짝사랑하는 여자 모니카였어요. 마틴은 또 자기 친구인 샘, 그리고 얼어 죽어가는 것 같아 보이는 노부인을 봤어요. 안타깝게도 마틴은 2인승 자동차를 타고 있었죠. 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기 차를 샘에게 빌려주고 자기는 좋아하는 여자와 버스 정류장에 있을 수 있도록 해야 해요. 이런 식으로 샘이 그 할머니를 태워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틴은 모니카를 더 잘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화재 중에 은행이 털렸어요. 경비원은 경찰에게 돈이 든 가방을 구하고 싶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비상구 바로 앞에서 신발끈은 묶어였어요. 그 순간 문이 열리면서 머리를 맞았어요. 정신을 차렸을 때 돈이 없어졌어요. 경비원은 왜 체포됐죠? 모든 비상구는 바깥쪽으로 열려요. 아담스 형사는 햇빛 아래 점심을 먹기 위해 공원에 나왔어요. 하지만 분수 주변을 뛰어다니는 세 남자의 눈길이 끌렸어요. 저마다 소리치고 있었죠. 도둑! 도둑 잡아요! 탐정은 혼란스러워했어요. 누가 진짜 도둑이죠? 그래서 계속 보고만 있었던 거예요. 얼마 후 남자들 사이의 거리가 짧아졌어요. 아담스 형사는 바로 진짜 도둑이 누구인지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알아낼 수 있겠나요? 만약 세 번째 남자가 도둑이라면 두 번째 남자는 그를 잡기 위해 돌아서기만 하면 될 거예요. 두 번째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은
첫 번째로 뛰고 있는 사람이 범인이라는 거죠. 누군가 대도시의 은행을 털었어요. 경찰 형사가 주요 용의자를 찾아갔어요. 전 이번 주 내내 몸이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 3일 동안 아파트를 떠나지 않았어요. 음식도 필요 없었어요. 제 냉장고는 꽉 찼어요. 직접 확인해 보세요. 라고 용의자가 말했고 진짜로 냉장고를 열어주었어요. 하지만 형사는 그 남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닫고 그를 체포했어요.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우선 테이블 위에 있는 빵이 신선해 보여요. 게다가 만약 그 남자가 벌써 3일 동안 안에 있었다면 냉장고는 그렇게 가득 차 있지 않았을 거예요.